지금 일본 사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 만화와 가요에 빠져 살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한국어 학원까지 꽉 차 있는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던 하한 청년마저도 이 거대한 문화의 흐름 속에 무너져 내렸다는 건데요. 그가 어떻게 편견을 깨고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울지 은의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 지혜롭고 따뜻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감동찾아 산말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다음 얘기 더 재밌게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얼마나 열광했는지에 대한 얘기였죠. 그 시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 만화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 온 동네를 뛰어다녔다고 해요. 마징가제트, 캔디캔디, 독수리 오형제까지 금지된 문화였지만 더욱 간절했던 그 마음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했지. 모든 아시아가 일본을 동경했어.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밤늦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엔카의 애절한 선율에 한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미소라 히바리의 목소리에 온 나라가 열광했다는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은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었어요. 2024년 가을 도쿄 시부야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어 학원 앞에 무려 300명이 넘는 일본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 첫날이라며 밤을 새워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친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 또래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들의 가방에는 BTS, 블랙핑크 굿즈가 가득했고 손에는 한국 드라마 스크린샷이 가득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나요? 제 앞에 서 있던 19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이 뭘 말하는지 직접 알고 싶어요. 지민, 오빠가 브이라이브에서 하는 말을 자막 없이도 알고 싶거든요. 옆에 있던 남학생도 거들었어요. 일본 아이돌보다 BTS가 훨씬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한국 연예기획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한국어는 필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한국 것만 쫓아다니는 건지 말이에요. 제 아버지도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다. 한국 따위에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고요. 아버지는 도쿄에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전형적인 보수층이셨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한국을 멀리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나라가 한국보다 못할 게 뭐가 있다고? 도쿄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인 저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 문화강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학교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 어디서든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사랑해. 어떡해.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일본 학생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카페테리아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계속 흘러나왔고 도서관 열람실에서조차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미카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아이돌 아라시를 좋아하던 미카가 어느 날부터 BTS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류타야, 너도 BTS 한번 들어봐. 정말 좋아. 특히 지민이랑 비는 진짜 천사야. 미카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BTS 사진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어요. 핸드폰 배경화면도, 가방에 달린 키링도, 심지어 필통까지 온통 BTS였습니다. 어젯밤에 올라온 방탄소년단 무대 봤어? 진짜 소름 돋더라. 한국어로 된 가사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 관심 없어. 일본 아이돌이 훨씬 좋은데 왜 굳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미카는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류타야, 어제 본 사랑의 불시착 정말 대박이었어. 현빈이 진짜 멋있더라.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로맨틱할까? 일본 남자들도 저렇게 여자친구한테 해주면 좋을 텐데. 미카의 말에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그런 게 다 가짜야. 드라마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현실의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럴 것 같아? 제가 반박하자 미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튜브에서 본 한국 남자들도 진짜 그래. 여자친구한테 엄청 잘해줘. 학교 전체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은 한국 관련 이야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요즘 한류가 대단하네요라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마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한류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한국 일색이었어요.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본 여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오빠들 진짜 섹시해. 일본 남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야. 한국 남자들처럼 적극적으로 대시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종일 쌓였던 불만을 털어놨어요. 아버지, 학교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다들 한국 것만 좋아해요. 일본 문화는 관심도 없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요즘 젊은 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우리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한국 따위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문화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건지. 저도 아버지 말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재미없고 볼품없는 거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걸까? 제 주변의 똑똑한 친구들까지 모두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걸까? 물론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근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배신자 같아서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면 이런 바보 같은 유행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따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일본 문화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달랐어요.
교문 앞부터 한국어가 들려왔거든요. 오빠 진짜 잘생겼어. 어제 본 드라마에서 울었어. 20명도 넘는 여학생들이 한국 아이돌 사진을 들고 깨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더 심각했습니다. 칠판에는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고 제자리 옆 미카는 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류타야, 이것 좀 봐. 현빈이 정말 멋있지 않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카야, 제발 그만해. 일본 배우가 훨씬 멋있다고. 그런데 미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류타는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해? 한 번도 안 봐보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편견이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편견이 아니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고. 경제대국이고 문화강국인데 왜 굳이 한국 것을 봐야 해?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류타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옆자리 유키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 일본 드라마보다 훨씬 로맨틱하고 감동적이야. 그래. 한국 남자들은 정말 신사적이야. 앞자리 사키도 거들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잖아. 한국 남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야. 일본 남자가 뭐가 문제야? 그때 갑자기 뒤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교환학생으로 온 정민입니다. 완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한국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의 일본어였어요. 도쿄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발음이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완전 일본 사람 같았어요. 우와, 일본어 완전 잘하시네요. 여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언제 배우셨어요? 정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을 좋아해서 계속 공부했어요. 일본 문화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을 좋아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왜 한국만 좋아하는 거죠? 뭔가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카가 정민을 우리 테이블로 데려왔어요. 정민 씨, 우리 류타예요. 경영학과에서 성적 1등이거든요. 정민이 저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타 씨. 같은 전공이네요. 저는 어색했어요. 한국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서 말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생활 어때요? 미카가 물었어요. 정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특히 일본 음식이 세계 최고예요. 라멘 한 그릇 먹고 감동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역시 일본이 더 낫구나.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선배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거든요. 야, 너희도 어제 그 한국 드라마 봤냐? 응, 진짜 일본 드라마보다 100배는 재미있더라. 그러게, 일본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한국 아이돌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일본은 뭐 하는 거야?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선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님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선배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류타야, 너는 한류 모르냐?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데 BTS는 빌보드 1위까지 했어. 일본 가수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유행? 선배가 웃었어요. 벌써 5년째 계속되는 유행이 어디 있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제가 돌아오니 정민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류타 씨, 기분 나쁘셨죠?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정민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일본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버지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한국 교환학생이 왔는데 모든 애들이 좋아해요. 정말 이상해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요즘 젊은 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한국 같은 나라에 빠져서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맞나요? 요즘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던데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류타야,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냐?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서 발전한 나라야.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친구들이 틀린 걸까요? 제가 혼자만 옳은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나는 일본인이야. 일본의 자부심을 가져야 해.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가는 길에도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온통 한국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절대 한국 따위에 관심 갖지 않을 거야. 속으로 다짐했지만 이상하게도 궁금함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빠져드는 걸까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빨리 지워버렸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잘못된 유행이야. 곧 사라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선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민이 우리 학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가면 정민 주변에는 항상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정민 오빠, 어제 한국어로 뭐라고 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빠,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 이렇게 친절해요? 이런 소리들이 하루 종일 들려왔어요.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오빠라니요. 일본 학교에서 한국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다니. 더 충격적인 건 정민의 실력이었어요. 첫 번째 경영학 과제 발표에서 정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강점은 장인 정신과 품질 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빠른 혁신과 글로벌 마케팅으로 추격하고 있죠. 교수님이 감탄했어요.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네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정민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삼성과 소니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소니가 앞섰지만 지금은 삼성이 세계 1위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실이었지만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항상 1등하던 경영학 중간고사에서 정민이 저보다 3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축하해, 정민아. 미카가 환호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1등이라니 대단해. 다른 친구들도 박수쳤어요.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21년 동안 한 번도 1등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요. 류타야, 괜찮아? 미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1등을 하다니.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 한국 교환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를 이겼다고? 네. 3점 차이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류타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져서는 안 돼. 일본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정민이 정말 실력이 뛰어난 걸까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민의 발표를 들으면서 감탄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회장 선거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민이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싶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학생들이 열광했어요. 정민 오빠 완전 멋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심지어 남학생들도 정민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있어 하며 지지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출마하겠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실 저는 학생의 활동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 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류타야, 갑자기 왜? 미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본 학교입니다. 일본 학생이 학생회장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정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류타 씨, 저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출마하는 거예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 문화와 일본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미카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수업 후 미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류타야, 아까는 좀 심했어. 정민이는 나쁜 의도가 없는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미카야, 넌 왜 한국 사람 편을 들어? 우리는 일본 사람이잖아.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하는 거지. 미카가 말했어요. 정민이는 정말 친절하고 똑똑해. 한국 사람이라고 나쁜 건 아니잖아. 그날 저녁집에서 아버지께 학생회장 선거 이야기를 했어요. 좋다. 아버지가 박수쳤습니다. 그래야 한다. 일본인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꼭 이겨라. 네, 아버지. 꼭 이기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정민이 워낙 인기가 많았거든요.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요. 저는 일본 학생을 위한 일본 문화를 지키는 학생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반면 정민은 함께 만드는 글로벌 캠퍼스라고 했어요. 처음엔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민의 공약이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였거든요. 한국어 동아리, K-팝 댄스부, 한일 문화축제. 정민의 공약에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반면 제 공약은 면학 분위기, 전통 문화 계승, 뻔한 내용들이었죠. 투표 전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정민이 기숙사 앞에서 혼자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내려가 봤습니다. 정민 씨. 제가 부르자 정민이 돌아봤어요. 류타 씨,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정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 긴장되시죠? 정민 씨는 왜 학생회장이 되려고 해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정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예상과 다른 대답에 당황했어요. 그럼 한국이 더 좋다거나 일본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각 나라마다 좋은 점이 있잖아요. 서로 배우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류타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정민과 이야기해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진짜로 일본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류타 씨,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정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말씀도 있고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거든요. 정민이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이기면 안 돼. 투표일 아침,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 자존심을 지키려는 건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투표는 시작됐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정민이 이겼습니다. 득표율이 63대 37로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닌 일본 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이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정민 회장님.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정민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해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박수조차 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졌어요. 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한국 놈이 이겼다고? 아버지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일본 학생들이 정신을 잃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류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한국에 빠져 있어. 정말 걱정이다. 그 주말,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미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류타야, 내일 도쿄돔에서 K-팝 콘서트가 있어. 같이 갈래? 절대 안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음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미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류타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한 번만 가보자.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미카를 만났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카야,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 미카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 류타야. BTS가 일본어로 고마워요. 일본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 저는 코웃음 쳤어요. 그런 것도 감동이야? 그냥 팬 서비스일 뿐이잖아. 하지만 미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류타야. 정말 진심이었어.
그리고 노래 가사도 정말 좋았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날 오후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BTS 도쿄돔 콘서트 10만 명, 관객 열광 한국어 떼창으로 진동한 도쿄돔, 이런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진이었어요. 1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발음을 외워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고요. 마치 한국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잣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노래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부르다니. 그때 정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타 씨, 어제 콘서트 정말 대단했죠? 신문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심 없어요. 리타 씨는 정말 한 번도 케이팝을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정민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없어요. 들을 생각도 없고요. 정민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일본 음악 중에 좋아하는 게 있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요네즈 켄시 좋아해요. 일본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죠. 오, 저도 요네즈 켄시 팬이에요. 정민이 눈을 반짝였어요. 레몬이라는 곡 정말 좋아해요. 가사도 아름답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그럼 BTS랑 요네즈 켄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시험해 보려고 물어봤어요. 정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교하기 어려워요. 각각 매력이 달라서. 요네즈 켄시는 서정적이고 섬세하고 BTS는 에너지 넘치고 메시지가 강해요. 저는 예상과 다른 대답에 또 당황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음악을 깎아내리지 않다니요. 오히려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여기는 일본이야. 일본어를 써.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류타야, 왜 그래?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맞아. 한국어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구들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갔어요. 반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는데 저만 혼자 반대하고 있었으니까요. 방과 후 복도를 혼자 걷고 있는데 우연히 음악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멜로디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어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정민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곡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정민 씨, 지금 뭔 곡이었어요? 정민이 돌아봤어요. 아, 류타 씨, 봄날이라는 곡이에요. 봄날? 저는 궁금했어요. 일본 곡인가요? 정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요, BTS 곡이에요.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곡이 BTS 노래였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 노래가 이렇게 좋을 리가. 들어보실래요? 정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원곡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요.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곡이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에 감동적인 가사까지.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노래예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가사도 정말 좋아요. 헤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 음악을 무시했는데 정작 들어보니 이렇게 좋은 곡이 있다니요.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그래도 일본 음악이 더 좋아요. 저는 억지로 말했어요. 정민이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일본 음악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좋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모르는 사이에 봄날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이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그 노래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슬픈 느낌의 가사. 비록 한국어였지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일본인이야. 일본 음악을 들어야 해.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균열이요. 봄날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자꾸만 그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했어요. 단 한 번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기억에 남다니.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BTS 봄날이라고 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금지된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영상이 나왔어요. 클릭하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들리는 멜로디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사는 몰랐지만 왠지 슬프고 그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음악이야? 저는 혼잣말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음악은 시끄럽고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곡은 정말 깊이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류타야, 뭘 보고 있어?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컴퓨터 화면에 BTS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재빨리 창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한국 놈들 노래를 듣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 한국 따위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 저는 그냥 궁금해서.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시더니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류타야, 정신 차려. 너까지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면 어떡하냐. 아버지 눈에는 정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은 어디 갔냐? 가문의 자존심이요? 저는 반문했어요. 아버지, 그냥 음악인데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류타야, 너는 모른다.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를.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거실로 불러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은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한국 같은 나라에 굴복할 수는 없어.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문화에 국경이 없잖아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일본 문화가 최고야.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미카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류타야, 너 어제 BTS 영상 봤다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미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민이가 내가 봄날에 관심 보였다고 하던데 정민이 제 이야기를 했다니요.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내 사생활을 떠들고 다녀. 화내지 마, 류타야. 미카가 달랬어요. 정민이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좋아하던데.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혼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제 사생활을 떠들고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류타 씨, 어제 봄날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별로였어요. 그리고 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정민이 당황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미카 씨가 궁금해해서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돌아서려 했지만 정민이 막았어요. 류타 씨, 혹시 집에서 뭔가 있었나요? 어제와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정민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아, 그렇구나. 정민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 부모님도 처음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저는 의외였어요. 정말요? 왜요? 정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전 역사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류타야, 앉아라.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오늘 회사에서 들었는데 너희 학교에 한국 교환학생이 학생회장이 됐다며?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너는 그 한국 놈과 친하게 지낸다고? 아버지 눈에 불이 들어왔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상관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류타야, 너는 일본인이다. 일본인의 자존심을 잊으면 안 돼. 하지만 아버지,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더 이상 한국 놈과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한국 문화 같은 것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아버지가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알겠냐? 저는 억울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요. 그리고 음악도 그냥 좋은 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안 된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넘어가게 돼. 절대 안 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본도 좋아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어요. 탁!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너 지금 한국놈 편을 들고 있구나. 저는 뺨을 만지며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등을 돌리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에서 한국 얘기는 금지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닫았어요. 뺨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그냥 좋은 음악 하나 듣고
좋은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걸까요? 정말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봄날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정민과 이야기할 때 느꼈던 친근감도 진짜였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때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궁금함이 꿈틀거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정민과는 거리를 두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미카가 여러 번 물어봤지만 그냥 바빠서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날 정민이 조용히 제 책상에 쪽지 하나를 놓고 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읽어봤습니다. 류타 씨,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정민. 짧은 메모였지만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민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벽을 쌓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어요. 야, 너 한국어 수업 들어볼까 생각 중이야. 진짜? 나도. 요즘 한국 드라마 보는데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한국어 학원에서 기초반 개설한다던데?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그것도 제 또래들이. 그날 오후 우연히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들을 보게 됐어요. 한국 역사, 한국 문화, K-팝 가이드북까지. 대출 기록을 보니 모두 최근에 빌려간 책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놀랐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평소라면 일본 만화나 소설 코너로 갔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다른 곳이 궁금했어요. 한국 문화 코너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 한국 요리책, K-팝 잡지, 한국 드라마 가이드.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한일 문화 교류사라는 책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배운 것도 많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걸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집에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그냥 서점에서 조금씩 읽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미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류타야, 토요일에 한국 문화축제가 있대. 같이 가볼래? 한국 문화축제?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거 왜 가? 미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넌 정말 재미없어졌어. 예전엔 새로운 것에 관심도 많았는데. 미카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 저는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새로운 음악, 새로운 영화, 새로운 문화. 뭐든 한번은 경험해 보려 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다친 마음이 됐을까요? 그날 오후 정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류타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데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빠서 그래요. 류타 씨,
정민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집에서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민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피해야 하는 걸까요?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민 씨, 저는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하지만 정민이 기다려줬습니다. 사실, 집에서 한국 관련된 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 정민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학교에서만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굳이 집에서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민이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알면 알 일 없어요. 정민이 미소 지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가끔 이야기하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민의 배려심에 감동했거든요. 다른 친구였다면 뭐 그런 걸로 고민해라고 했을 텐데 정민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줬어요. 좋아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날부터 저와 정민의 우정이 조금씩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 사이였지만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과제를 같이 하고 가끔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정민은 정말 일본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 일본 영화, 일본 소설까지. 오히려 저보다 더 박식한 것 같았어요. 정민 씨는 어떻게 일본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민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애니메이션요? 저는 의외였어요. 어떤 걸 좋아해요? 원피스, 나루토, 원령공주. 정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은 정말 최고예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이렇게 좋아한다니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도 자랑스러워하고 정민을 보면서 문화에는 정말 국경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정민이 저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류타 씨 발음 좋네요. 정민이 칭찬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혼자서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뿌듯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한국어로 인사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내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화를 내실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문화 교류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배우고 나누는 것.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정민과의 우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직 아버지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민과 친해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서점에서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고 정민에게서 간단한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류타 씨, 겨울방학에 한국 가볼 생각 없어요? 한국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일본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서울을 둘러보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직접 가본다는 건 상상만 해봤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그냥 일본 대학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도쿄대학교 공식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겨울방학에 대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가해도 될까요? 어디로 가는 건데?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아시아 지역 문화 탐방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경험도 좋지. 어떤 나라들을 가는데?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여러 나라요.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잠깐. 뭐? 아버지 표정이 변했어요. 한국도 간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하루 이틀 정도만요. 메인은 다른 나라고.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류타야, 한국은 꼭 가야 하냐? 다른 나라만 가면 안 되나? 아버지, 이건 대학교 공식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상한 것들에 빠지지 마라. 그냥 구경만 하고 와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이 너무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일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게 한국이야? 저는 혼잣말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첫 인상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정민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류타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정민이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정말 세련됐어요. 특히 강남 지역을 지나면서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민아,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일본 도쿄보다 더 발전된 것 같은데? 정민이 웃었어요. 한국도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쇼핑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놀라운 건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일본 사람들 정말 많네? 저는 정민에게 물었어요. 요즘 한국 여행 오는 일본인이 많아요. K뷰티, K푸드 때문에요. 정민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있긴 했지만 현지에서 먹는 맛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저는 감탄했어요. 일본 음식과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정민이 기뻐했습니다. 그죠? 한국 음식도 정말 좋죠? 둘째 날에는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가는 다른 웅장함이 있었어요. 한국도 역사가 깊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홍대 거리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도 추고 음악도 하고 정말 역동적인 분위기였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 저는 신이 났어요. 거리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박수도 치고 심지어 같이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물론 한국어는 몰랐지만 멜로디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한 그룹이 BTS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그 곡이요. 저는 가만히 서서 들었어요. 일본에서 혼자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셋째 날에는 한국 전통 마을인 북촌 한옥마을을 갔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일본 가옥과는 다른 멋이 있었습니다. 정민아, 한국 문화 정말 대단하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를까? 정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다. 마지막 날 정민이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정민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일본에서 오셨구나. 환영해요. 정민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정민이 통역해줬어요. 정민 아버지도 일본어를 조금 하셨어요. 일본 문화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일본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분들이 일본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다니요. 저희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정민 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민이 말했어요. 류타 씨, 어떠셨어요? 한국 여행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뀐 것 같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정민이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다시 올 거야.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한국이 정말 좋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문화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여행에 대해 물어보시면 싱가포르랑 태국 좋았어요 라고만 말씀드렸어요. 한국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었냐?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도 그냥 그 두 나라만 제대로 봤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양심이 찔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민과 더욱 친해졌어요. 류타 씨, 한국 어떠셨어요?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미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깜빡하고 한국어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정민이 가르쳐준 고마워를 자연스럽게 썼던 거죠. 류타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미카가 신기해했어요. 한국어 아니야? 그 순간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한국어라고 했냐? 아버지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미카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저는 당황했어요. 류타야, 너 혹시 그 한국 놈과 어울리고 있는 거냐? 아버지가 다가오시면서 물으셨어요. 정민이는 좋은 친구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 한국 놈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민이는 일본도 정말 좋아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한국 놈은 한국 놈이야. 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세요? 직접 가보지도 않고. 뭐?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다녀왔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뭐라고? 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한국에 갔다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가 벽에 기대서시더니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류타야, 너는 정말 나를 완전히 배신했구나.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이라고? 아버지가 비웃으셨어요. 한국 놈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지.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저와 완전히 말을 끊으셨어요. 밥상에서도 저를 보지 않으시고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것 같았어요.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민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류타 씨,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해 보실래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시험이요?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합격하면 공식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님께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 몰래 한국어 시험을 준비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문법, 단어, 회화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험 당일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동안 배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정민이 가르쳐 준 것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3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 자격증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리느냐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자격증을 책상에 놓고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보시게 될 거라고. 그날 오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셨는데 제 방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책상 위 자격증을 보신 거죠. 이게 뭐냐? 아버지가 자격증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증이라고?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자격증을 바라보시더니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류타야, 앉아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너는 정말 한국이 좋으냐? 아버지가 천천히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말해봐라.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발전된 도시,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문화.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다 말하고 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류타야.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아버지가 틀렸나 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젊을 때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집만 세워진 것 같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땄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구나. 아버지, 저도 울컥했어요. 미안하다, 류타야.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내가 본 세상은 아버지가 보지 못한 새로운 일본의 모습일 거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버지, 정민이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말 예의 바른 친구거든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좋은 친구라고 하니 한번 만나보자. 일주일 후 정민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정민은 완벽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이라고 합니다. 정민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일본을 좋아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정민의 말에 아버지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식사했어요. 정민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아버지도 일본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말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정민이 돌아간 후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청년이구나. 너처럼 예의 바르고. 그럼 이제 괜찮으신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류타야, 문화는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구나. 그리고 세대도 이어주는 다리 같고. 아버지가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내 친구들 자주 집에 데려와라. 아버지도 배우고 싶다. 그날 밤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했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말로 문화는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달이었어요. 저와 아버지를, 일본과 한국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달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예전이나 지금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지은이었습니다.